자, RPM 무리함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끝까지 풀이를 하고 어떤 문제들은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11번 문제. 다음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다음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호 안의 식들은 모두 0 이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즉 6 빼기 x 0 이상이 되어야 하고 x제곱 빼기 x 빼기 2도 0 이상이 되어야겠죠. 한편 분모에 있는 루트 x 플러스 3의 근호안의 식 x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겠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이 셋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를 잘 세려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11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일단 다음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근호안의 식 k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하므로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k가 만약 0일 때, k가 0이라면 좌변의 식은 1이 되므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k인 0을 포함하고 k가 만약 0이 아닐 때라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아야 하죠. 그래서 이를 둘 다, 즉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113번 문제. 다음 준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네요. 간단히 하는 방법은 각각을 분모를 유리화하면 되겠는데, 이들의 분모의 공통점은 모두 x와 x 더하기 3,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6, x 더하기 6과 x 더하기 9 모두 근호안의 식이 3 차이 난다는 점이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간단히 보면, 저는 교환 법칙을 적용해서 이걸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걸 즐기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분모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3 빼기 루트 x를 곱해주면 분모는 3이 되죠. 분자는 루트 x 더하기 3에 루트 x를 빼는 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식도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6 빼기 루트 x 더하기 3을 곱하면 분모 역시 3이 될 것이고 분자는 루트 x 더하기 6 빼기 루트 x 더하기 3이 되죠. 세 번째 건 설명 없이 3분의 루트 x 더하기 9 빼기 루트 x 더하기 6이 될 것이므로 분자를 잘 계산하면 매우 빨리 정리가 될 것입니다. 111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x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통분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 곱한 값으로 통분하면 루트의 1-x와 루트의 1 플러스 x를 곱한 거 분해,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은 1 플러스 x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x가 되어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식의 값에 그 식의 x의 값을 대입해주면 되므로 기본 문제입니다. 1115번 다음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킨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그 그래프 x절편이 양수이다. 실수 k값을 보면, 자, 이 식을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시켜서 구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걸 즐겨하지 않고 이 식의 이 함수의 시작점을 바탕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시작점은 k, 1입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로 갈 것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k 빼기 1,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식을 써봅니다. 원점 대칭을 시키면 x의 부호와 y 부호가 완벽히 바뀌면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x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어허, 이거 왜 이래? 마이너스 x가 되는데 마이너스 k 빼기 1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빼기 1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마지막 결과의 그래프인데, 이의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y에 0을 대입하면 루트에 마이너스 x 빼기 k 빼기 1이
1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때 마이너스 x 빼기 k 빼기 1은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k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프 x를 표현인데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혹시나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려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걸 지우고 여러분이 조금 더 선호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은 식을 직접 적으면서 하는 걸 해봅시다. 원점 대칭을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되므로 우변의 부호를 다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x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다시 보니 y만 부호를 바꿨네요. x의 부호를 안 바꿨죠. x 부호를 마이너스 x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 x 바꿔주고 제가 뭘 다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면 이 단계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x 대신에 이거 왜 썼죠?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해야 되죠. 안 하던 방법으로 하니까 실수가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써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 1116번으로 가봅시다. 두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죠. 자, 일단 x축이 있습니다. 직선 y는 2도 있습니다. y는 2. 그 다음 두 그래프는 x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행 이동 되었다라는 얘기죠. 2의 x 플러스 2와 2의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이고,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2, 0을 시작점으로 해서 오른쪽 위를 향해 뻗어가는 그래프입니다. 허허, y는 2를 여기다 그려놨네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보면서 한심했겠습니다. 이 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y가 2가 나오죠. x에 0 대입하면 y가 2인 거 보이시죠? 여기가 2입니다. y는 2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2,0에서 출발합니다. 2,0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로 둘러싸인 부분은 결국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관계이므로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이니 요만큼 이 y축과 이루는 요만큼 매우 진하게 한번 칠해 봅니다. 요만큼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로 올 겁니다. 보이십니까? 따라서 직사각형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 2인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넓이는 8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원 기출 11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곡선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K의 최대값을 구해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유리함수 점근선 x는 5, y는 3. 점근선의 교점 5,3에 대해서 x에 0을 대입해보면 3 빼기 마이너스 5분의 6, 즉 양수입니다. x가 0일 때 3보다 조금 더 작아지는 양수니까 요 어딘가를 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점근선 이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첫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이고, 두 번째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k, 0을 시작점으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형태입니다. 만약 k가 이런 곳에 존재했다면 아무리 해봐야 한 점밖에 못 만나죠.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른쪽 상단의 유리함수와 만나면서 왼쪽 하단의 그래프와도 만나기 위해서는 k가 여기 이 값보다 더 왼쪽으로 가줘야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K가 이 값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면 아무리 해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밖에 못 만납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이 도대체 x절표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건 본 유리함수의 x절편입니다. 유리함수의 x절편, 그것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유리함수의 x절편은 y가 0 되는 순간이죠. y가 0 되는 순간은 이 값이 마이너스 3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x 빼기 5분의 6이 마이너스 3 되기 위해서는 x 빼기 5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즉 x는 얼마입니까? 3이 되면 되겠네요. 실수 k는 3보다 작은 쪽에 있든지 3보다 작다면 항상 되는 거죠. 이렇게. 혹은 3이 되더라도 괜찮죠. 3이 됩니다. k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1번 3이 되겠습니다. 1118번 정의역이 x는 a보다 크다 인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실수의 예 최대값은, 자, 다음 무리함수는 루트의 2배의 x-a, a보다 그래서 크다라고 했군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점이 a, a 제곱 더하기 4인데 여기에서 출발하는 이 무리함수가 a보다 큰 정의역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말 그대로 가상의 점이네요. 왜냐하면 a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는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지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a가 어디에 있길래? 자, 오른쪽을 향하고 위를 향합니다.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데 시작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만약 2사분면에 존재한다면 오른쪽 위를 향해 가니 1사분면, 2사분면 다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3사분면에 존재했다면 오른쪽 위를 향해 가니까 적어도 3개의 첫 번째 경우는 1, 2, 3, 4분면, 두 번째 경우는 1, 3, 4분면 이런 식으로 지날 수밖에 없죠. 만약 4, 4분면이 그 출발점이었다면 1,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시작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1, 4분면에 존재해야 된다. 오직 하나의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크고, 자, 이 수 a는 0이면 어떻습니까? 원래 시작점의 스타일대로 이 점을 포함하여 그래프를 판단한다면, 이 점을 포함한다면 a가 0이어도 이건 몇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분면을 지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친구가 x는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겠네요. 생각해보니 a가 0이어도 괜찮겠네요. 그지? 그래서 a는 0 이상이면 되고, 쓸데없는 말을 좀 길게 했네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마찬가지 어때야 될까요? 0이 돼도 상관없네요. 그죠? 0이 돼도 되고 0보다 크면 되겠다. 그런데 이를 모두 만족하는 건데 두 번째 식은 a제곱이 4 이하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데 0 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a는 결국 0 이상 2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때 최대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19번. 다음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의역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치역 y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프는 점 0,2를 지난다. 대입해보면 되죠. x에 0 대입하면 루트 9니까 3 빼기 1은 2가 맞습니다. 2를 지나죠. 다음 그래프는 y는 루트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y는 루트에 마이너스 3의 x에 빼기 3 빼기 1.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맞죠. 4번, 이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요게 다르니 y축 대칭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래프는 제1사분면을 지나냐?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1이었죠. 3,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 1, 4분면을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지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은 1120번.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다음 함수는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1이다. 최대 최소값에 대한 문제네요. a는 양수일 때 b 빼기 값을 구해라. 루트 앞에 양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가한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을 잡았을 때 최대값은 여기에서 가질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가진다라는 얘기네요. 즉 다음 함수를 fx라고 할 때 f의 마이너스 2가 2이며 f의 1은 1이다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1121번 역함수 문제네요. gx가 역함수일 때 f1은 5이다. f1은 5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25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g2가 4다. 그 말은 뭡니까? f의 인버스에 2를 넣으면 4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과 완벽히 같은 말은 f의 4가 2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입하여 a와 b에 관한 식을 만들어 연립하면 되겠죠. 다음 1122번입니다. 중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 길이를 구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함수는 증가함수이고 증가함수의 그 역함수는 증가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오직 y는 x 직선과의 교점 두 개에서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p고 이게 q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y는 x라는 것은 결국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길이를 알면 pq 길이는 이 길이의 루트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교점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루트의 2x 빼기 2 더하기 1은 x, y는 x하고 같다고 둔 것이죠. 이를 무리식만 두고 우변에 x 빼기 1을 만들어 양변을 제곱하면 2x 빼기 2가 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변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1에다가 2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즉 x는 1과 3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이면 여기는 3이 되어 물음표는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1123번으로 가볼까요? 정의역이 1보다 크다인 두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리함수 하나는 무리함수.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프와 별 상관이 없는 문제네요. 다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괄호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에 3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한번 역함수의 계산 법칙에 따라 인버스를 적용시켜 보면 뒤에 있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되고 앞에 있는 g의 인버스는 g의 인버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3을 넣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g 인버스에 3 넣었을 땐 값이 얼마냐? g 인버스에 3은 k라고 두면 결국 gk가 3과 같은 것이고 k를 넣으면 루트 2k 빼기 1이 3이라는 얘기니까 이 값이 9가 되는 k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f의 5를 구하시니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4번은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점근선의 위치가 이것도 음수, 이건 음수, 이건 양수 자리에 있네요. 자, 얘는 뭡니까? x는 마이너스 b죠. 음수. 이건 y는 c죠. c는 양수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A는 그래프가 우측 상단과 왼쪽 하단의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즉 A가 양수다를 뜻하는 것이죠. 만약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유리함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리함수 얘의 그래프는 일단 A가 양수이므로 오른쪽을 향해 갑니다. 루트 앞이 양수이므로 위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시작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a분의 b,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c 양수라고 하였고 마이너스 a분의 b는 a와 b의 부호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로 판단할까요? 양수와 음수니까 음수네요. 따라서 음수에서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면 제2사분면이죠. 여기가 2사분면입니다. 2사분면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는 1, 2, 4분면밖에 못 지나겠네요. 다음 문제 1125번. 다음 그래프와 이 직선이 제2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해라. 일단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시작점 마이너스 4,3입니다. 마이너스 4,3 올라갑니다.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가네요. 그러면 x축과 언제 만납니까? x에 0을 대입해 봅니다. x에 0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1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천천히 감소해 가다가 계속 가겠죠. 내려가겠죠. 자,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mx 더하기 6m은 m으로 묶고 싶죠. 묶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6, 빵에서 기울기 m의 값을 가진다가 되는데 이것이 이 무리함수 그래프와 제2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계와 요렇게 가는 경계, 두 개의 경계를 찾을 수 있죠. 즉 마이너스 6,0을 지나는 직선이 첫 번째 a라고 둘까요? 마이너스 4,3을 지날 때의 그 기울기, 그것이 m인데 그 값은 2만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해야 하므로 기울기는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때는 0, 얼마였죠? 0,1이군요. b를 0,1이라 하면 다시 마이너스 6,0을 지나는 직선이 0,1을 지날 때의 그 기울기 m 6 증가할 때 1 증가하였으므로 6분의 1이 됩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도 포함이 되죠. 이걸 지나가도 제가 생각해보니 b를 지나갈 때는 b는 2사분면이 아니네요. 그러면 요거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따라서 m의 값은 6분의 1보다는 커야겠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끝났네요. m의 값 범위. 자, 마지막 페이지 RPM 전체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봅시다. 1126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2 그래프를 x축 방향 b, y축 방향 c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b와 c를 조사해 봅시다. 일단 이 그래프 y는 x분의 a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얘를 뜻하는 것이죠. 요거를 올려본다면 x 빼기 b분의 c를 분자자리에 올려 태우면 cx 빼기 bc로 올라올 것이고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b는 얼마인가요? 3이겠죠. 따라서 요만큼을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6이 아니고 플러스 6 더하기 a가 되겠네요. 그 값은 1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무리함수 y는 루트에 ax 마이너스 5x 더하기 3 빼기 2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의역은 x의 범위 x는 5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는 5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의 범위 y바 y는 마이너스 2보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더 작거나 같아지겠죠. 1127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세 함수가 모두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여 오른쪽 위를 향해 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1입니다.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갑니다. 아래를 향해 가는데 이게 좀 그래프를 이딴 식으로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각 잡고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데 x가 0일 때의 값은 1 빼기 2,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1번이라고 하죠. 2번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 여기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갑니다.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가다 보면 x가 0일 때 1 빼기 루트 3, 그래서 음의 값을 가지겠네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려줍니다. 2번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만 알면 됩니다. 다음 3번 그래프 1,2 시작점이 1사분면에 있네요. 1,2 이를 적당히 잡겠습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사분면이 중요하죠. 여기서 왼쪽 아래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의 값, x가 0이면 1이네요.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가겠죠. 언젠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3, 4분면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프가 모두 지나는 4분면은 이 세 그래프 모두 지나는 4분면 지금 보시다시피 3, 4분면을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4, 4분면이나 1, 4분면, 2, 4분면은 모두가 지나는 4분면이 아니죠. 다음 1128번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ABC 값을 구하여라. 시작점이 마이너스 3,2입니다. 시작점 마이너스 3,2 x 더하기 3 플러스 2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a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죠. x에 0 대입하면 루트 3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됩니다. 루트 3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3a는 뭐 잘못한 게 있긴 여기 마이너스 안 붙였네요.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3a 값은 3이죠. 그래서 3a가 9, a는 3이 됩니다. 자, a가 3. a가 3일 때 b는 요거죠. 9. c는 2입니다. 그래서 답은 14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이 마이너스를 제가 처음에 붙이지 않아서 실수였고, 시작점만 보면 마이너스 3,2인 것을 보면 x 더하기 3과 2를 가져야 되고 x 더하기 3 앞에 어떤 개수는 붙어도 시작점은 변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 a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죠. 다음 1129번 본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킨 걸 fx라 하자. fx식을 간단히 구해봅시다. fx는 3의 루트에 x 빼기 a 빼기 2. 그런데 이 그래프와 이의 역함수 그래프가 접한다. 이는 증가하는 함수인데 얘가 그 역함수와 접한다. 역함수와 접한다고요? 역함수와 접한다? 접하기 위해서는 y는 x하고의 교점이 바로 한 점이라는 얘기죠. y는 x하고 접한다. 즉 fx와 f의 인버스 함수가 서로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접점을 지나는 공통의 접선이 바로 y는 x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과 3배의 루트의 x 빼기 a 빼기 2와 y는 x가 중근을 가진다로 받아들이면 되고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합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9의 a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완전 제곱식을 가져야 중근이 되므로 이 값이 바로 얼마입니까? 절반의 제곱 2분의 9의 제곱 4분의 81이 되어야 합니다. a 플러스 2의 9배가 4분의 81, a 플러스 2는 4분의 9
따라서 a는 4분의 1 되겠습니다. 역함수와 접한다. 즉 y는 x와 접한다가 되겠죠. 1130번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1130번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분기형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15일 때 f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자, a, b 어딘지 모르죠?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이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죠? 그런데 x가 a 이상에 대해서만 그려라고 했습니다. 요까지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쪽은 점선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무리함수 시작점 마찬가지 a, b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갑니다. 오른쪽 xa보다 큰 부분만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감소해 나갑니다. 다음 그래프가 fx인데 보시면 방정식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 되는 실수 x의 값은 오직 알파, 베타, 감마 3개 있다. 서로 다른 세 실수라 했죠. 그럼 다음 방정식은 fx가 알파가 된다의 방정식이고, 그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fx가 베타가 된다를 만족하는 그런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y는 fx와 y는 알파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죠. fx는 그려놓았고, 자, y는 알파라는 걸 그려봤을 때, y는 알파라는 걸 그려봤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리고 마찬가지 y는 베타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 총 3개가 있다라는 소리죠. 총 3개가 있다. 직선 2개, 서로 다른 두 직선을 그리는데, 물론 x축과 평행한 두 직선이죠. 그런데 교점이 오직 3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한 개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끄든 항상 2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적당히 한 개를 끊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한 개 있고 베타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y는 베타, 즉 베타가 알파보다 큰 값이라고 두겠습니다. 여기가 y는 알파라는 직선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하여 총 3개의 교점이 생겼습니다. 교점을 살펴봅니다. 요점 y가 베타입니다. 그런데 나 조건을 생각해 보면 f베타가 베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수 y는 fx에 x가 베타일 때 y값이 베타가 된다. 즉 여기는 x값이 베타였던 것이죠. 그 다음 알파일 때 알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는 어디입니까? 베타보다 작은 곳이 알파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알파가 되고, 남은 세 번째 점, 여기가 바로 x가 감마인 점이 되겠죠. 편의상 여기 점선을 조금 안 보이게 블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a, b라는 점은 베타, 베타라는 점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알파, 알파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색깔이 다른 것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두 점은 알파, 알파, 베타, 베타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y는 fx와 직선 y는 x의 두 교점, 그것이 바로 알파, 알파, 베타, 베타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fx를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들은 베타, 베타를 꼭지점과 시작점으로 두고 있고, 마이너스에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얘도 마이너스에 어려움이 있네요. 다시 빼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밑에는 루트에 x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y는 x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자, 요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항시켜 보면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베타는 0,
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치환하고 싶습니다. 라지 x 제곱 더하기 라지 x가 0이면 라지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즉 x는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1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교점은 베타인데 또 다른 한 교점 알파는 바로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알아내었습니다.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감마도 조사해 볼까요? 감마는 어떤 점입니까? 여기죠. 여기가 감마 콤마 알파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베타 빼기 1인 것이죠.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 이 무리함수에. 여기 대입합니다. 조금 지워도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저 식의 x에 감마를 대입합니다. 감마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가 바로 알파,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1이 되었다가 되겠죠. 소거시키면 이 부분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즉 감마 빼기 베타가 1 돼야 됩니다. 감마는 뭡니까? 베타 더하기 1이었던 거죠. 감마는 베타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베타 빼기 1, 베타 더하기 1이 15라고 했으므로 3베타가 15, 베타는 5가 됩니다. 베타가 5면 준식은 알파, 베타 빼기 1이므로 4, 베타는 5이므로 f의 9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 9는 f9를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9는 우리 베타가 5라고 하였으니 여기가 5인 것이죠. 즉 무리함수에다가 9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리함수에 9를 대입해라. 바로 요 식에다가 9를 대입하면 되고 베타는 5라고 하였으므로 마이너스에 9 빼기 5에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 빼기 2는 3. 정답은 3번이네요.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무리함수와 이차함수의 관계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이해 y는 x와의 관계 좀 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종합적으로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1131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분기형 함수 fx가 있다. 그의 치역이 1보다 크다이다. 무슨 말입니까? 1보다 큰 모든 함수값들을 가진다. 두 번째 조건,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나온다. 뭡니까? 1대1 함수다는 얘기죠.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이면서 1보다 큰 모든 값을 함수값으로 가질 때 자, 그래프를 생각해 봅니다. 일단 아는 함수부터 그려 봅니다. 점근선 x는 3, y는 1. 에 대해서 이게 3,1이 될 것이고 4보다 큰 x에 대해 생각한다 했으니까 x는 4를 점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x에 4를 집어넣으면 1분의 8, 4일 때는 y값이 8, 즉 4,8이 있을 텐데 이때 4,8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우측 상단을 그려줘야 되고 4보다 큰 값이므로 빵꾸 뚫고 이렇게 그려주면 2번 그래프를 그린 것이죠. 자, 1번 그래프를 그려줘야 합니다. 시작점이 4,K에 있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위 아니네요. 왼쪽 위네요. 왼쪽 위를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의 치역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은 1보다 큰 모든 값이 구멍 없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두 함수 1번과 2번은 딱 붙어야 합니다. 딱 붙어야 돼. 그러면서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되어서 간다.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증가한다. 따라서 K가 8과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이 조건 때문입니다. FP와 F0을 곱하면 20이다. 자, F0은 얼마입니까? F0은 여기에 0, X에 0 대입한 것이죠. X에 0 대입하면 2 더하기 K 10입니다. F0이 10이므로 FP는 2가 돼야 되겠습니다. FP가 2가 되는 것은 2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유리함수의 함수값이 2가 될 때이죠. 즉 x 빼기 3분의 x 플러스 4가 2가 되는 x가 p일 때의 값이니까 좀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p 빼기 3분의 p 플러스 4가 2가 된다는 p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 1132번 문제 함수 이 그래프와 조금 낯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x가 절대값이 있는 것이 있으니 x가 0 이상일 때랑 x 0 미만일 때랑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0 이상이면 y는 루트의 2x가 될 것이고 만약 x가 음수였다면 그냥 0이 되겠네요.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 얘는 0,0을 시작점으로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직선 그래프이고 얘는 y는 0이니까 그냥 0보다 작을 땐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조금 굵게 처리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k, 기울기 1, y절편 k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기울기 1짜리인 직선 이때 한 점에서 만나겠죠. 조금 더 올라가면 0,0 지날 때 두 점에서 만납니다. 좀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 한 점밖에 안 만납니다. 그와 그 사이에 접하는 순간 있죠. 접하는 순간에 바로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경계가 되는 두 직선은 체크된 표시와 같습니다. 그 둘 사이에 있을 때 세 교점이 생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경계가 되는 두 점의 k 값을 구해봅니다. 첫 번째, 접할 때. 접하는 순간은 루트 2x와 x 더하기 k가 접한다 라는 식을 세워야 되죠. 이때는 양변 제곱 그 다음 판별식을 쓰기 위해 식을 풀어주면 2kx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은 0입니다. 따라서 그의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빼기 ac가 0이니까 2k가 1입니다. k는 2분의 1인 것이죠. 접할 때는 k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k 값은 어때야 됩니까?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접하는 순간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 0,0을 지날 때는 k가 0이겠죠. 그리고 그 순간보다는 커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입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